안녕하세요. 김민 채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중순, 잘 지내고 계셨나요?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막막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청년 김민을 만났습니다. 그의 고된 현실과 아련한 꿈이 교차하던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막을 엽니다. 케이블 창고의 먼지와 제도판 위의 새하얀 종이, 어울리지 않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선 김민. 오늘 우리는 그의 투박한 손이 그려나갈 첫 번째 청사진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6부 사당동의 제도판. 그날도 김민은 다산 케이블 창고에서 정신없이 작업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케이블을 절단하고 수많은 전선 품목들의 입출고를 관리하느라 작업복에 뱃먼지와 땀냄새를 채 지울 겨를도 없이 그는 서둘러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학원. 환한 조명으로 가득한 복도를 걷는 순간 김민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 들어선 듯한 이질감에 휩싸였습니다. 낮 동안 거칠고 무거운 케이블을 잡아 비틀던 손으로 과연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섬세한 선을 그어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선 불쑥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의 실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강사는 개강 첫 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의 평면도를 그려오라는 주제를 내주었죠. 다른 학생들은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익숙하게 제도판 위에 트레이싱지를 고정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샤프를 움직였습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강의실을 부드럽게 채웠지만 그 소리는 김민에게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다른 학생들의 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케이블 절단기에 익숙해져 버린 악력은 연필심의 섬세한 압력을 조절하지 못했고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툭툭 소리를 내며 심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두껍게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끝은 미세한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온종일 이어진 고된 노동의 피로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양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자 위에 그어진 그의 선들은 미세하게 떨렸고 몇 번을 다시 그어도 자꾸만 엇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주위 학생들의 부드럽고 세련된 손놀림과 기름때, 희미한 자신의 투박한 손이 비교될 때마다 그는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역시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고향에 계신 어머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방 한 칸 없이 좁은 부엌 한쪽에서 쪽잠을 주무시던 어머님. 언젠가 반드시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방을 만들어드리겠다던 어린 시절의 맹세. 김민에게 이 첫 번째 도면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약속의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학원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홀로 남아 숨막히는 선긋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해 한 줄 한 줄을 그어 나갔습니다. 그의 제도판 위에는 수십 장, 수백 장의 파지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밤늦은 강의실, 그 수많은 실패의 흔적 위로 그어지는 단 하나의 고든 선.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고된 현실과 아득하기만 한 꿈을 잇는 한 청년의 필사적인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마지막 버스를 겨우 잡아타고 금호동 옥탑방에 도착한 것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던 김민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도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 동강이 나버린 커다란 삼각자였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뒤늦게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새벽 골목,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을 들고 선 김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큰맘 먹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샀던 전문가용 삼각자.
고향으로 보내야 할 생활비와 빠듯한 학원비를 제하고 나면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차가운 옥탑방에 홀로 앉아 부서진 삼각자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것 같은 현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꿈.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배달 일을 하는 내내 김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청계천 골목을 누비던 그는 허기를 때우기 위해 늘 지나치기만 하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학생, 어서 와. 주름진 얼굴의 주인 할머니가 그를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 하나를 시키자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유난히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뭔 힘든 일이라도 있어? 젊은 사람이 그래 밥심으로 버텨야지. 많이 먹고 힘내. 그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에 김미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스쳐 지나가던 누군가는 자신의 지친 얼굴을 기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작은 친절이 건네는 세상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뚝배기를 깨끗이 비운 김미는 가게를 나서며 할머니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시 삼륜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삼각자는 다시 사면 된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아끼면 된다. 이렇게 나를 지켜봐주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그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7부 청계천의 재발견. 그날 이후 김민의 눈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열린 것이죠. 그는 낡은 건물의 칠이 벗겨진 창틀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고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공간의 깊이를 마음속으로 가늠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도 잠시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주머니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수첩에 인상적인 공간의 모습을 빠르게 스케치했습니다. 그의 낡은 수첩은 서울의 날 것 그대로의 풍경들로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금호동 옥탑방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벽, 종로 뒷골목의 비좁고 소란스러운 식당 내부, 거대한 공간감을 자랑하는 지하철역의 높은 천장까지 그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살아있는 교과서임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에서 그는 힘들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정말 많아요. 그 말은 온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현실은 팍팍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세상을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했던 서울의 외로움은 그렇게 조금씩 창작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8부 첫 번째 과제, 작은 가능성의 씨앗. 드디어 과제 제출일. 김미는 밤을 새워 완성한 도면을 품에 안고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도면은 다른 학생들의 것처럼 세련된 기교나 화려한 색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필선으로만 채워진 투박하고 소박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청계천과 서울의 수많은 골목길에서 발견한 빛과 공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방을 선물하고 싶었던 어머님을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사는 학생들의 도면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차분히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 대해 짧은 멘트를 덧붙이며 넘어가던 강사가 김민의 도면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묵에 김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도면 그린 사람, 김민 학생. 나직하지만 분명한 강사의 목소리. 강사는 김민의 도면을 들어 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기교는 아직 부족하고 선도 아직은 거친 부분이 보인다고.
하지만 이 공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오직 공간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 안에 살게 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도면의 한쪽 구석,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아래 작게 그려진 낡은 안락의자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 작은 의자에서 하루의 고된 피로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그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좋은 시선이라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강사의 목소리만이 김민의 심장에 뜨겁고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가닿았다는 깊은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서울에 온 이래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종로로 향하는 지하철 창문에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케이블 먼지가 희미하게 묻은 작업복과 한쪽 어깨에 둘러맨 낡은 제도 가방,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은 가만히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마침내 꿈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으리라는 작은 확신 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민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어떤 공간들이 피어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김민 채널이었습니다.